뭐를 출제를 더 하냐면 우리가 지금 회계 1급하고 세무 2급에서는요 그 자본 동의 차이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문제를 세무 2급은 단독적으로 출제를 해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직접 여러분들이 해당 란에다가 숫자를 적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해당 계정 과목에. 그래서 이제 이쪽 분야에 여러분들이 좀 가급적이면 계정 과목을 좀 외워주시려고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이게 좀 차이입니다. 일단 뭐를 볼 거냐면 얘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일단 이거 이렇게 하시고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하라는 문제가 12월 31일자로 출제를 해요. 세무이익은. 가끔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잘 안 나오는 편도 아니에요. 그래서 가끔 나오니까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숫자를 집어 넣으시는 거예요. 숫자를 집어 넣으셔야 되는데 계정 과목을 외우지 못하고 계시면 숫자를 이상한 데에다 넣으실 확률이 있어요. 아시죠? 문제 숫자는 다 줄 거거든요. 금액이 얼마인지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하기 위한 이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앞으로 와가지고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이익잉여금이라는 건 이제 세 가지 계정 과목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우리가 이제 배당의 재원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죠. 우리가 이제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라는 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이 쌓여져 있는 걸 이제 배당을 주거나 상여금 같은 걸 주는 걸 우리가 처분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처분은 언제 하냐면 다음 연도 주총에 하는 거고요. 우리가 아직 처분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익잉여금 자체는 단기순이익이 쌓이는 게 이익잉여금인데 단기순이익이 먼저 나고 처분을 다음 연도에 하는 거니까 나중에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익잉여금을 아직 처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단기순이익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에 일단 들어왔다가 이제 다음 연도 주총에서 처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익잉여금을 처분한다라는 건 감소시키는 걸 처분이라고 하지 실제로 외부에 파는 걸 처분한다라고는 안 써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배당이나 상여금의 재원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시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이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고 배당을 전부 다 주게 되면 회사에 남아있는 재원이 없죠. 다 배당을 주게 되면. 맞죠? 회사가 안 좋은 상황이 발생을 할 때 회사 입장에서는 대비할 그 방책이 없단 말이에요. 기업의 현금이 쌓여져 있어야 뭔가 어려운 사건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때 그 재원으로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회계에서는 적금을 들래요. 회사 입장에서는 다 배당 같은 걸 주지 말고 일반적으로 너희 회사의 일부의 재원, 현금을 남겨두라는 거예요. 맞죠?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이익준비금이라고 하죠. 이익준비금. 이익준비금은 뭐냐면 말 그대로 법에서 너 배당 주는 것의 일정 퍼센트를 반드시 회사 내부에 쌓아둬 라고 하는 게 이익준비금이고요.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특히 여기 있는 빨간색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뭐냐면 우리가 배당이라는 건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배당에 대해서만 쌓냐면 여기 금전 배당액이니까 현금 배당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금 배당액의 10% 이상을 적립하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문부가. 그 말은 뭐냐면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이익준비금을 쌓지 않아요.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는 어떤 게 장난을 치냐면 우리 회사가 이번에 현금 배당 300원, 주식 배당 200원에 대해서 이익준비금을 적립하고자 한다. 10%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500원에 10%인 50원을 입력하시면 오답이 되거든요. 이해되세요? 왜냐면 여기 현금 배당액에 대해서만 쌓는다라고 했으니까 300원에 10% 30원 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아시죠? 이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안 그러면 낚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무적립금은요, 뭐냐면 말 그대로 회사가 어떠한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당을 막아놓은 거예요, 자기들끼리. 알죠? 그래서 의무적립금은 계정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회사가 이 적립금 앞에 목적을 넣기만 하면 돼요. 알죠? 얘는 계정 과목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서는 좋아요. 알죠?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보시면 여기 사업 확장 적립금이라고 있죠. 말 그대로 회사가 딱 봐도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쌓아둔 거예요. 맞죠? 또는 감채기금 적립금은 뭐냐면 이 감이 감소하다고 채자가 채무입니다. 채무를
갚을 용도로만 쌓아둔 적립금이다라는 거예요. 이 해당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쌓아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시험에서 뭐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얼마를 쌓는다라고 하면 거기다 금액만 입력하시면 되니까 이건 어렵지 않아요. 됐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있는 이익 준비금을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현금 배당액에 대해서만 10% 이상을 쌓는다라는 거. 됐죠? 주의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출제를 했는지 좀 볼게요. 이거 실제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거든요. 자, 교재는 어디를 좀 가주시냐면요. 여기 있군요, 여러분들. 95회입니다. 728페이지네요, 교재. 자, 교재 728페이지. 자, 우리 교재 728페이지입니다. 자, 728페이지의 맨 아래 5번 있죠? 728페이지 맨 아래 5번입니다. 자, 읽어볼게요, 5번. 자, 당기 2022년의 이익잉여금 처분은 다음과 같이 결의되었다. 결의되었다.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를 작성하시오. 물론 여기서 작성하는 건 그냥 해당 란에 금액만 넣으시면 돼요, 여러분들. 네. 자, 근데 거기 첫 번째 점 보니까 자, 당기 처분 예정일은 뭐냐면 우리가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는 주총일에 뭐를 할지 알아요. 이미 다 짜놓습니다. 그걸 주총이라 그냥 투표만 하는 거 주총이라 새롭게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아시죠? 그래서 올해 연도 말 입장에서 다음 연도 주총에 있을 일을 미리 알려주는 보고서가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는 올해 연도 말에 작성하는 겁니다. 다음 연도 주총이 있을 일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표로. 그러면 우리가 다음 연도 주총일이 언제 있을지를 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점에 당기 처분 예정일이 주총일이 있을 날이에요. 그게 언제냐면 2023년 3월 15일 날 주총일이 열리나 봐요. 그리고 오른쪽에 전기 처분 확정일은 전년도의 주총은 끝났겠죠. 맞죠? 그래서 전년도의 주총이 2022년 2월 28일 날 확정이 된 거니까 이건 날짜 그냥 입력하시면 끝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날짜는 줘요. 자, 근데 이제 두 번째 점 보니까 회사가 이제 보통주 현금 배당에 대해서 2천만 원을 배당을 이미 계획을 세운 거죠. 2천만 원을 배당 주겠다고 계획을 세운 거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통주 주식 배당에 대해서 2천만 원 주겠다라고 또 계획을 이미 세운 거예요. 되시겠어요? 자, 근데 여기 세 번째 점 핵심이 뭐냐면 자, 이익준비금 보시면 지금은 친절하게 줬죠. 현금 배당액의 10%다라고 친절하게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현금 배당이 지금 2천만 원이잖아요. 2천만 원이니까 거기에 10% 200만 원이라는 걸 문제에서는 준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문제에서 가장 더럽게 주면 어떻게 주냐면 배당 가능한 금액의 10%다 이렇게 줍니다. 들리세요? 배당 가능한 금액의 10% 이렇게 주면 장난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배당 가능한 금액으로 따지면 4천만 원인 거잖아요. 맞죠? 그게 아니라 이익준비금 무조건 현금 배당액에 대해서만 쌓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나와도 2천만 원만 넣어주셔야 돼요. 4천만 원이 아니라 2천만 원인데 200만 원만 넣어주셔야지 400만 원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점 오른쪽에 세 번째 점 보시면 회사가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500만 원을 쌓겠다라고 한 겁니다. 그럼 그거는 여러분 사업 확장 적립금 500만 원 넣으시면 되니까 쉬워요, 이거는. 그래서 항상 문제는 이익준비금. 아시죠? 좀 조심하시고 다시 열어보시죠. 자, 이제 이익잉여금의 처분입니다. 이익잉여금 처분. 이쪽은 최근 들어서 붕괴를 좀 냈어요. 대비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뭐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가지고
회사가 여러분들 주총일날 현금 배당 여러분들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대요. 됐죠? 그럼 우리가 실제로 회사 입장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가지고 배당을 주는 거기 때문에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감소해야 됩니다. 맞죠? 그럼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 단기 순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기 때문에 자본의 플러스예요. 자본이 증가하죠. 이익이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가니까. 그래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플러스이기 때문에 대변대생입니다. 그렇죠? 걔를 깔려면 어디로 까냐면 차변으로 까야죠. 그죠? 근데 이거는 바뀌어가지고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회계 1급에서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분계 끊을 때만큼은 2월 이익잉여금을 쓴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이거 출제했거든요. 근데 미처분 이익잉여금 써도 괜찮아요. 오답으로 인정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대변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차변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리해도 정답으로 인정했으니까 앞으로 정답 인정해 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대변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차변으로 뺀 거예요. 왜냐? 우리가 어차피 회계는 발생주의잖아요.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주총일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얼마 감소할지 이미 알아요. 알기 때문에 미리 감소시키는 거예요. 주총일날. 됐죠? 자, 근데 우리 주총일날은 배당을 실제로 줘요? 안 줘요? 배당을 실제로 주는 게 아니라 배당을 주겠다라고만 결의만 하는 거죠, 여러분들. 회사 입장에서는 현금 배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의무이기 때문에 이때 쓰는 개정 과목은 미지급 배당금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설명드렸지만 현금 배당액의 최소 10%도 쌓아야 돼요. 그렇죠? 그럼 회사는 5천만 원 현금 배당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 거기에 10%인 500만 원도 적립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그걸 여기다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되겠죠? 네. 어떻게 될 거냐면 일단 우리가 미지급 배당금은 5천만 원 되겠죠? 여기다 그냥 5천이라고 적을게요. 이렇게 5천만 원이 되겠죠, 여러분들? 되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익준비금이 자본이었죠. 그럼 자본으로 쌓는다라는 건 이익준비금이란 자본은 늘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500만 원 적히는 겁니다. 500만 원.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얼마 감소해야 되냐면 5천만 원이 아니라 5,500만 원이 감소해야 돼요. 마치 여러분들이 월급을 만약에 좀 그렇긴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5,500만 원의 연봉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현금 배당이라는 건 뭐냐? 여러분 소비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5천만 원은 소비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적금 통장에 집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5,500만 원이 줄어야죠, 여러분들. 내 연봉이 5,500일 때 5천만 원은 현금 배당이라고 하면 현금 소비하신 거고 나머지 500만 원은 우리가 적립금 통장에 쌓는 거니까. 맞죠? 그럼 총 5,500만 원이 줄어야죠. 무슨 말인지 어떤 느낌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것도 최근에 분계를 출제를 했었어요. 여러분 좀 조심하시고. 자, 그랬다가 이제 실제로 현금 배당을 주게 되면 대변에 있던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를 까고요. 자, 현금 같은 거 나오면 현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주식 배당입니다. 주식 배당. 자, 여러분들 주식 배당은요. 우리 현금 배당이야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바깥으로 나가는 거지만 주식 배당은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주주한테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회사 바깥으로 주식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자, 그럼 우리가 주총일날 주식 배당 뭐 5천만 원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 이때도 어차피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빠질 걸 알기 때문에 대변에 있는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차변으로 뺍니다. 되시겠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식 배당은 본질이 뭐냐면 주주한테 주식을 공짜로 주는 거예요. 맞죠? 그 말은 주식을 공짜로 주면 주식을 발행을 더 하는 거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주식을 배당을 하면 자본금이 늘게 돼 있어요. 그렇죠? 자, 근데 주총일 날은 실제로 이때 주식을 바로 주시면 않거든요. 그럼 자본금으로 바로 못 가니까 거쳐갈 통로가 필요해요. 이때 쓰는 계정 과목을 우리가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아직 교부하지 않은 주식배당금.
그럼 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일단 자본 조정의 플러스입니다. 아시죠? 자본 조정의 플러스였다가 얘가 실제로 주식 배당을 주게 되면 이제 미교부 주식 배당은 까고요. 맞죠? 자본금이 늘겠죠. 주식을 더 공짜로 발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되시겠어요? 그래서 주식수 곱하기 액면금이 만큼 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본금이 이렇게 늘게 되어 있습니다. 되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좀 아까 했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문제를 푸시기 위해서는 주총일날 현금 배당은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 쓴다는 얘기고, 주식 배당은 미교부 주식 배당금 쓴다라고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셨죠? 그럼 외워주셔야 됩니다. 넘어가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의 비교는요, 시험에 말문제로 꽤나 나왔어요. 그래서 해볼게요, 보시면. 자, 우리가 이 현금 배당과 주식 배당을 비교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면은요, 방금 실제로 현금 배당하고 주식 배당은 배당을 주겠다라고 하는 주총일과 배당을 지급하는 날짜가 실제로는 다릅니다. 다르지만 말문제를 푸시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일하고 지급일이 같은 날짜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같은 날짜다라고 생각을 해주셔야 말문제가 풀려요. 보시면 자, 우리가 현금 배당은 김계가 아까 이렇게 됐었잖아요. 근데 이게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개정 과목은 나올 수가 없어요. 같은 날짜다라고 전제를 하면. 자, 그럼 남는 건 대변의 현금,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렇게 남게 될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현금이 대변에 있으면 자산이 주는 거죠. 그죠?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의 플러스인데 얘 차변을 깐 거잖아요. 맞죠? 그럼 자본을 까면 자본이 감소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현금 배당을 주게 되면 자본이 감소한다라는 걸 외우셔야 됩니다. 말문제. 왜냐하면 현금이 바깥으로 빠져나갔거든요. 그만큼 자본을 주게 돼 있어요. 현금 배당 주는 거. 되셨어요? 자, 근데 이제 주식 배당은 아까 분계로 따지면 이렇게 됐었고 결론적으로 같은 날짜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이렇게. 그럼 남는 건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 대변의 자본금 이렇게 나와요. 맞죠? 자, 근데 우리가 방금 차변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자본이 감소하죠. 하지만 대변에 자본금이 있어요. 대변에 자본금이 있다라는 건 얘는 자본이 증가하는 겁니다. 동의되시겠어요? 그러면 한쪽은 자본이 감소하고 한쪽은 자본이 증가하기 때문에 자본에는 영향이 없어요, 여러분들. 자, 이 그림으로 보시면, 자, 여러분 그림으로 보시면, 자, 이거 외우지 마세요. 우리가 자본금 여기서 필요한 건 얘니까 자본금 점점점 그다음에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5가지를 합쳐서 우리가 자본이라고 하죠. 그죠? 그럼 자본이 가장 큰 분류고 그 안에 이 5가지들 있잖아요. 자본금부터 미처분 이익잉여금까지 있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2월 이익잉여금이라는 미처분 이익잉여금 줄죠. 그걸 자본금으로 넣는 거니까 여기에서 율로 움직이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자본금은 증가하지만 자본 전체로 놓고 보면 영향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자본 내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되시겠어요? 그래서 자본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좀 외워주시고. 힘이 없으시대. 자,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오니까 암기해 주시고, 그래서 뭐냐라고 하면, 자, 여러분 우리가 주식 배당 같은 경우에는 주는 놈이 자본의 변화가 없죠. 그죠? 그래서 주는 놈이 자본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주식 배당을 받는 회사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회계 1급 때 배우셨을 거예요.
현금 배당, 주식 현금 배당은 주는 놈이 뭔가 변화가 있죠. 감소라는 변화가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현금 배당을 받으면 아마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 잡을 거예요. 하지만 주식 배당은 주는 놈이 변화가 없어요, 자본에. 맞죠? 근데 주식 배당을 받는 회사도 회계 처리가 불필요합니다. 주는 놈이 변화가 없는데 받는 놈이 변화가 있을 리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 주식 배당을 얼마 받았다라고 하더라도 회계 처리하시면 안 됩니다. 요게 아마 몇 페이지에 있을 거냐면 이걸 출제를 실제로 했었나? 여기 있네. 694페이지 피실래요? 694? 교재 694페이지. 자, 교재 694페이지에요. 문제 1번에 1번이에요. 저설의 문제죠. 여러분 제가 98에 합격률 13%짜리. 자, 문제 1번에 1번 읽어보죠. 2월 15일자. 자, 당사가 10%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한국으로부터 자, 밑줄입니다. 자, 현금 배당 500만원과 주식 배당 100주, 한 주당 액면가액 5,000원을 보통예금 및 주식으로 수령하였다. 밑줄 치시고. 그럼 여러분 질문입니다. 1번은 배당금 주는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받는 회사 얘기하는 거예요? 받는 회사죠. 지금 수령하였다라고 했으니까. 되시겠어요? 그래서 볼게요. 자, 배당에 관한 회계 처리는 기업 회계 기준을 준수하였고 원천 징수되는 금액은 없다. 이렇게 출제를 한 거예요. 그럼 조심하실 게 뭐냐면 우리가 현금 배당은 이미 여러분들 회계 1급 때 차변의 현금, 대변의 배당금 수익 이렇게 잡죠. 그래서 차변의 현금 500만원, 대변의 배당금 수익은 동의되시겠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 주식 배당 얼마 받았냐면 50만원 받았죠? 이거 회계 처리하시면 난리 나는 거예요. 여기. 주식 배당을 받는 회사는 회계 처리가 없어요.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지분율에 따라서 다 받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주식 수는 늘지만 단가가 더 줄어들어요. 그래서 나만 받는 게 아니라 지분율 그대로 받기 때문에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 주식을 더 준다고 회사의 이익이 늘진 않아요. 근데 주식 수는 올라가니까 단가가 떨어집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그냥 답이 차변의 현금 500만원, 대변의 배당금 수 500만원 답이었어요. 근데 이때 사람들이 많이 배당금 수 550만원 잡았었어요. 아셨죠? 조심하시고 원래 세무 7명이거든요. 아셨죠? 그럼 다시 넘길게요, 여기. 자, 그럼 이제 이거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그럼 어떻게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를 작성을 하는지를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자, 해보세요. 자, 여기 잘 보세요. 암기사항이에요. 자, 일단 여기 당기 처분 예정일은 우리가 올해 연도에 주총일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됐죠? 이거 페이지 어디로 갈까요? 아까 어디였지? 728페이지. 자, 교재 728페이지 펴놓고 계시고. 교재 728페이지 펴놓고 계시고. 그럼 728페이지에 단기 처분 예정일 23년 3월 15일 줬죠? 거기다 이거 집어넣으시면 돼요. 아시죠? 날짜는 쉬워요.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자, 그 다음에 여기 전기 처분 확정일 있죠? 그럼 얘는 몇 월 며칠 넣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2022년 2월 28일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왼쪽에 두 번째 점 보시면 보통주 현금 배당 2천만 원 있잖아요. 이거 회사 입장에서는 우리가 주총일날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 잡히죠? 맞죠? 그래서 여기 잘 보셔야 돼요. 여기. 여기다가 이렇게 현금 배당에 대해서 미지급 배당금 이쪽에 2천만 원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근데 주의하실 게 여러분들이 보통주 현금 배당이라고 있죠? 네. 우리가 삼성전자나 현대차 이런 되게 시가총액이 높은 기업들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우선주는 없어요. 다 보통주예요.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는 보통주 현금 배당 2천만 원은 한 주당 배당일까요? 전체 현금 배당일까요? 응? 한 주당 배당일까요? 전체 배당일까요? 전체 배당이요. 한 주당 2천만 원 주는 회사 있으면 저한테 소개 좀 시켜주세요. 부러워서 하나 사게. 2천만 원 주는데 그런 회사는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회사가 주식 전체에 대해서 2천만 원의 현금 배당을 주겠다라고 결의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뭐냐면 여기 자 보통주라고 여기니까 여러분 여기 보통주가 눈에 아른아른 거리는 거예요. 보통주 보이세요? 보통주. 근데 여기다가 이제 2천만 원을 집어넣는 분들이 꽤 계세요, 실제로. 보통주라고 나와 있으니까. 근데 보통주 앞에 보시면 여기 주당 배당금이라고 돼 있죠. 주당 배당금은 한 주당 배당금이 이 뜻이에요. 여기다가는 한 주당 배당이군요. 아셨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원칙적인 배당은 다 보통주 배당이기 때문에 보통주 안에 절대 적는 거 아니에요. 여기는 한 주당 보통주 배당금 적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보통주라고 주더라도 현금 배당금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미지급 배당금에 꼭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 주의하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주식 배당은 주총일날 개정 과목 뭐 잡히죠? 아까 주총일에 주식 배당. 그렇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잡히기 때문에 여기 미교부 주식 배당금에 주식 배당금 넣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가 요 현금 배당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쌓죠. 그럼 이익준비금은 여기에다가 적어 놓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는 그냥 금액만 요 계정 과목에 맞춰서 여기에 금액만 집어넣으시면 끝나요, 여러분들 실제로. 이해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금 배당액에 대해서만 최소 10% 이상을 쌓아야 된다는 다시 한번 강조. 알겠죠? 여기죠. 여기 현금 배당금에 여기 2천만 원 집어넣으시는 거. 여기다가. 그 다음에 여기 주식 배당금에 2천만 원 집어넣으시는 거. 여기 이익준비금 얼마 집어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혹시 200만 원 집어넣으시지 400만 원 집어넣으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서 사업 확장 적립금으로 500만 원 쌓는다라고 돼 있죠. 그럼 눈에 여기 있잖아요. 사업 확장 적립금. 그렇죠? 그럼 여기에 문제에서 해당 사업 확장 적립금이면 이쪽에 적어 넣으시면 되는 거고, 감채 적립금이면 이쪽에 적어 넣으시면 되는 거. 이건 시험에서 줄 거예요. 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위쪽에 전표 추가라고 있죠. 얘도 마찬가지인데 전표 추가를 맨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회계 1급에서는 수동 결산한 다음에 자동 결산하고 전표 추가한 다음에 마무리하잖아요. 그죠? 세무 2급은 혹시라도 결산 문제에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훑어보시고 수동 결산 끊고 자동 결산하고 전표 추가 누르신 다음에 혹시라도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문제가 나왔으면 얘도 작성한 다음에 전표 추가 마지막에 눌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문제가 없으면 그냥 회계급처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수동한 다음에 자동하고 전표 추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죠? 외워주세요. 이거 외우시기로 하면 돼요. 저 1년에 2번쯤은 출제해야 합니다. 실제로. 요거 1년에 두 번은 최소 한 번은 출제해요. 됐습니다. 자, 그럼 다시 실기 좀 할게요. 자, 실기 좀 하겠습니다. 3페이지. 자, 3페이지에 13번입니다. 자, 3페이지에 13번. 자, 3페이지 13번이고요. 시간 4분 드려볼게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라고 되어 있는 거.
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대손 충당금하고 마찬가지로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것도 우리가 자동 결산이 가능하죠. 수동 결산은 당연히 가능하고요. 자, 근데 우리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우리가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의 퇴직금이 이제 예상이 되는 거죠. 생산직. 근데 이미 퇴직급여 충당부채 잔액이 생산직 같은 경우에는 200만원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800만원만 더 잡아주면 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럼 그렇게 계산하시면 우리가 여기 본사 사무직은 1,500만원에서 400만원이 있으니까 1,100만원만 추가적으로 설정해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제가 돌아다녀 보니까 수동결산 끊으시는 분들이 꽤 보이셔가지고 일단 수동결산부터 먼저 할게요. 13번. 자, 그럼 수동결산으로 끊으시면 우리가 이제 500번대는 방금 800만원 설정하는 거였죠. 그래서 차변에 퇴직급여 800만원 이렇게 잡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1100만원 800번대는 1100만원 잡아주시면 되는 거고, 이렇게 이제 공장하고 본사를 비용은 나누죠. 근데 부채는 공장하고 본사를 안 나누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1900만원 늘리시면 되는 거죠. 요게 수동결산이고 127페이지입니다. 이게 수동결산이고 127페이지에 있고요. 그 다음에 자동결산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거는 제가 직접 해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자동결산은요, 자, 여기 대손상각 옆에 퇴직충당이라고 보이시나요? 여기 퇴직충당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하는 메뉴입니다. 아시죠? 자,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요렇게 떠요. 뜨는데 여기 설정 전 잔액 있죠, 여러분들. 이 설정 전 잔액을 일단 먼저 확인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설정 전 잔액에 여기 500번대 보시면 설정 전 잔액이 200만원이죠. 여기 잔액이요. 200만원. 문제하고 일치하죠. 우리 문제에서도 생산직은 퇴직급여 충당부채 설정 전 잔액이 200만원이잖아요. 맞죠, 여러분들? 그럼 여기 퇴직급여 추객 이쪽에다가 1000만원 그냥 집어 넣어주시면 돼요. 알죠? 여기에 1000만원. 자, 그 다음에 여기 800번대 같은 경우에는 설정 전 잔액이 여기 400만원이죠. 문제하고 일치하죠. 문제하고 일치하니까 여기 800번대 퇴직급여 추객 1,500만원이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럼 여기에 1,500만원 이렇게 넣으셔도 됩니다. 둘 중에 여러분들 편하신 거 하시면 돼요. 알죠? 둘 다 인정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아까 했던 수동결산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렇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결산 반영 누르시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돼요. 이렇게 편하신 거. 아시죠? 혹시라도 빠른 건 당연히 지금 했던 퇴직충당 그 자동결산이 훨씬 빠르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맡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13번은요, 595페이지 있죠. 595페이지. 자, 595페이지는 우리 자동결산 입력하는 거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있으니까 여러분 둘 중에 하나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한 페이지 넘기시고 4페이지 마지막. 자, 4페이지에 19번입니다. 19번. 방금 했던 우리가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입니다. 19번. 자, 19번 시간 4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 방금 했던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예요. 자, 시간 4분 드려볼게요.
이거 600페이지 있어요. 600페이지. 19번 600페이지 있습니다. 바로 보시죠. 자, 일단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는 어디로 들어가 주시면 되냐면 여기 있죠, 여러분들? 여기 결산자료 입력 이쪽에 우리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얘입니다. 회계 1급에서는 전기분 재무상태표 쪽 작성하지만 여기 세무이급서부터는 전기분 재무제표는 안 나옵니다. 알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얘를 작성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날짜는 여러분들 문제에서 줬잖아요. 여기 2023년도 2월 25일이라고 줬죠. 그렇죠. 여기다 2000 예? 예? X 2년이 내년도 뭐 잘못됐나요? 여기 X 2년도는 2022년이 아니라 X 1년이 올해 연도니까 X 2년도 내년도라고 생각해 주셔야 돼요. 2023년도 2월이 실제 시험에서는 줘요. 잘 줘요.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2023년도 2월 25일 날이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주총은 X1이 올해 연도니까 2022년도 하셨죠? 이렇게 해주시고. 중요하게 얘예요. 자, 여기 회사는 배당 가능한 금액의 10%를 이익준비금으로 설정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이익준비금 같은 경우에는 뭐만 고려하셔야 되냐면 현금 배당은 고려하시는 거죠. 맞죠? 주식 배당은 쌓으시면 안 된다라는 거니까 이익준비금은 200만 원 잡아주시란 얘기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보시면 이익준비금이라고 있죠. 여기 이익준비금 여기에다 다 요쪽에다가 금액 다 집어넣으시면 돼요. 여기다가 칸 맞춰가지고. 그럼 이익준비금 방금 200만 원이었잖아요.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미지급 배당금 있었죠. 우리 현금 배당은 결의하면 여기 미지급 배당금 잡히잖아요. 그렇죠? 미지급 배당금에다가 2천만 원 집어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절대 보통주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안 돼요. 네. 그리고 여기 미교부 주식배당금 이쪽이 어디냐면은 우리가 이제 주식배당에 대해서 우리 입력하는 곳이죠. 미교부 주식배당금. 네. 그래서 여기 주식배당 1000만원 주총일날 미교부 주식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 1000만원에 대해서는 여기 미교부 주식배당금 이쪽에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여기다가 자, 그다음에 마지막 문제에서는 사업확장 적립금으로 여기 500만 원을 쌓는다라고 돼 있죠. 그럼 사업확장 적립금에다 500만 원을 집어 넣으시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사업확장 적립금에다가 500만 원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 다 하셨으면 금액 입력하셨으면 꼭 전표 추가 눌러주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이걸 꼭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일반 전표에 몇 건 추가되었습니다 라고 나오죠. 굳이 확인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0분 쉬셨다가요. 이제 실기는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실기 끝났고 이제 회계 1급에서 안 배우신 세무 2급에서만 나오는 애가 하나 있거든요. 네, 그걸 하실 겁니다. 자, 10분 쉬셨다가 11시 35분에 마지막 교시 하겠습니다. 10분 쉬시죠.